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의1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공무원 징계와 관련한 내용을 언론보도 뉴스 기사를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유죄 확정과 징계는 별개, 성범죄 교사 파면 적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성범죄를 저지른 중학교 교사를 파면한 징계 처분은 파면 처분은 이라는 얘기죠. 파면 처분은 확정 판결 전이라도 형사 절차를 거쳐가지고 형벌이 확정된 그러한 그 판결 전이라고 하더라도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 1-1부는 전직 중학교 교사 A씨가 인천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 혐의 인정은 형사재판 유죄 확정 여부와는 무관하다라는 거죠. 이 사건 같이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유죄 확정 판결을 전이라고 하더라도 징계 혐의는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18년 한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준유사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인천시 교육청에 피의사실 처분 결과를 통보했고 교육청은 A씨의 징계를 의결내달라고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그래서 그 준유사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검찰에서 그걸 인지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소속기관인 교육청에다가 통보하면서 이제 징계 처분 이거를 이제 하라고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거와 별개로 이제 형사처벌 절차가 이제 검사가 이제 기소하면서 형사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별개의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형사 처벌을 위한 형사 절차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징계 처분을 하기 위한 징계 절차가 이제 각각 진행이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이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죄책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징역 6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징역 6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게 형사 절차에서 형사재판 1심인 거죠. 형사재판 1심은 징역형의 실형을 받고 거기서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징계위원회는 1심 선고 후에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 징계 양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한 데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한 데다. 이거에다가 성폭력 중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면서 A씨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한 겁니다. 1심 판결이 끝나고 나서 이제 파면 처분, 징계 처분이 실제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파면이 되면, 공무원이 파면되면 5년 동안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며 공무원 연금도 삭감된다. A씨는 파면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했으나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니까 이 A씨는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항소했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지만 그대로 항소 기각이 돼서 또는 거기서도 똑같이 1심 판결하고 똑같이 이렇게 형을 받았다는 얘기죠. 2심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또 그거와 별개로 징계 처분, 파면 처분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이 A씨는 그는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올해 3월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내린 징계는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A씨는 다시 돌아와서 이 파면 처분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소청심사 청구를 했습니다. 소청심사 청구를 해가지고 기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기각이 돼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징계 처분에 대해서 기각이 되니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뭐 그 이후에도 소청심사 청구나 여기서도 여러 가지 나한테 하는 징계 처분이 어떠한 점 때문에 위법하다, 부당하다 이렇게 하면서 했겠지만 여기에다가 이제 중요한 하나를 더 집어넣은 것이 뭐냐면 아직 형사 절차가 그 형사재판에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받아가지고 법정 구속이 됐고 2심에서도 똑같이 됐다. 그렇지만 지금 상고를 이미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고심 판결이 안 난 상태, 상고심의 판결이 안 난 상태에서 왜 징계를 파면 처분을 했느냐?
이것이 위법하다라고 했지만 그 재판부는 뭐냐면 이런 형사 절차하고 이런 징계 처분의 절차, 징계 절차는 이제 별개라는 얘기죠. 예, 별개라는 그런 요지로 그 행정소송 1심에서도 이제 예, 기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형사적으로 유죄 확정 판결,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아니더라도 징계 혐의가 인정이 되면 징계 처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별개니까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써 있는 워딩은 징계 혐의 인정은 형사재판 유죄 확정 여부와는 이제 무관하다. 결국 별개라는 얘기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형사 절차에서 혐의가 있어서 이제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로 보내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무혐의가 되더라도 징계 처분이라든가 이렇게 받을 수는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별개니까요. 예, 여기서 무혐의라고 하는 것은 범죄적인 측면에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 그런 것이지, 혐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든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징계 사유가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형사 절차에서 무혐의, 혐의 없음 처분, 또 더 나아가서 검사가 기소했는데 법원 판사가 무죄 판결을 때렸다고 해서 징계 사유가 꼭 없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별개인 것이고 징계 사유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징계 사유로 사유가 인정이 돼가지고 징계 처분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형사 절차하고 징계 절차 이것은 각각 별개입니다. 그래서 무관하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유죄 확정하고 관련된 그 형사 절차와 징계 처분과의 관계에 관련한 언론 보도 뉴스 기사를 토대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대댓글이나 별도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